한식, 일식당에서 일하는 한인 스시맨이 한인 여성 업주를 칼로 무참히 살해한 후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여성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2,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한국차 브랜드들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식에서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한식, 일식당에서 일하는 한인 스시맨이 한인 여성 업주를 칼로 무참히 살해한 후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언도트 경찰국에 따르면 미시간주 사우스게스트 인근에서 일식당인 스시큐를 운영해온 55세 박희정 씨가 지난 24일 자정쯤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보다 앞선 21일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박 씨는 복부 등 3차례 이상 자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 관계자는 용의자는 이 가게에서 스시맨으로 일했던 59세 진성호 씨로 밝혀졌으며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며 진 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남쪽으로 도주하던 중 오하이오주 에크런 지역에서 지난 24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에크런 지역은 범행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70여 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용의자 진 씨는 경찰과 차량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에크런 경찰국 관계자는 진 씨는 추격전을 벌이다 잠시 차에서 내려 경관대를 향해 칼을 휘두른 뒤 다시 차에 탔다며 이후 차 안에서 불을 질렀고 몸에 불이 붙은 채 다시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현재 에크런 지역병원으로 이송돼 화상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박 씨는 일식당을 7년간 운영해왔으며 용의자 진 씨는 박 씨의 가게에서 3년째 스시맨으로 근무했습니다. 박 씨는 진 씨를 스시맨으로 고용하면서 아파트 숙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박 씨의 지인인 샌드라 김 씨는 박 씨가 계속 출근을 안 해 직원들이 집에 찾아갔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이라며 용의자 진 씨는 다혈질에 평소 도박으로 인한 금전 문제가 있었으며 박 씨에게 머리를 가위로 찍어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진 씨를 해고하고 싶어도 스시맨을 구하는 게 어려워 가슴앓이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진 씨의 폭언 등은 박 씨의 남편이 지난해 가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남성이 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록포드 경찰은 오늘 성명을 내고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22살 용의자 크리스티안 소토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칼부림을 저지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칼부림으로 15살 여성과 63살 여성, 22살 남성과 49살 남성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수는 7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14분 의료센터에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를 시작으로 사건 발생 지역에서 경찰 출동 요청 신고 전화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택 침입 사건이 발생해 집에 있던 여성이 밖으로 나와 달아나던 중 이를 본 남성이 도우려 했고 이때 용의자가 여성과 남성을 칼로 찌르면서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칼부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4명을 치료 중인 록포드 병원은 현재 3명의 환자가 치료 중으로 2명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재 피해 가족들에게 사건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헤일리 케이트 맥구킨 씨는 25일 오전 10시경 맨해튼 16번가를 걸어가다 몸집이 큰 남성의 이마를 주먹으로 내리쳐 길에서 기절한 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인 맥구킨 씨는 사고 직후 틱톡에 혹인한 이마를 공개하고 그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디자인 스쿨에 다니는 미카엘라 토니나토 씨도 같은 날 14가에서 신혼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며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사고가 알려지자 수십 명이 나도 맞았다며 피해 경험을 릴레이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들이며 대낮에 길을 걷다가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얼 하우스 와이프로 유명한 영화배우 베서티 프랭클린도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빵집을 찍고 있다가 머리를 맞았고 코미디언인 사라 아버지 역시 19일 로어 맨해튼 쪽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뉴욕 경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내고 경찰은 길에서 묻지마 주먹질을 당한 여성들의 폭로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스키보키 스토라를 체포해 맥구킨 씨를 공격한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타임스퀘어 등지에서 여성을 공격한 남성에 대한 공개 수배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NYPD 성명이 기재된 X에는 체포해봤자 곧 풀려나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비난 댓글이 많았습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 급증 등으로 인해 주방위 군을 파견해 가행 치안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허점이 드러나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2,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는 오늘 뉴욕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미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모금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리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앞두고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250를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을 더 가까이 보거나 같이 사진을 찍을 경우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사로 모금한 금액은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한 달간 모금한 정치자금보다 $500만 달러가 더 많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지지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서 트럼프 증오 토크쇼라고 비판하며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민주당 선거 캠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선거 캠페인 기관 DCCC는 경합 지역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의 결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선거 캠페인은 데이브민 의원이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문제를 돕고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 의원은 낙태관리 보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총기 규제, 해양 시추 종료와 기후위기 대응 등 28개 법안을 추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캘리포니아주 47지구 수성은 물론 연방 하원 다수당 탈환 여부를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남부 국경에는 장벽과 철조망이 설치됐지만 하루 만여 명이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국경을 몰래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이 하루에만 10,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3,000여 명의 이주민 캐러밴도 미 국경에 도착하면서 국경지대의 불법 입국이나 망명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캐러밴 행렬이 미 남부 국경을 향해 걸어오면서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 국경 순찰대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미 국경을 넘어와 체포됐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3년 연속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 보안 책임자인 제이스 원스 순찰대장은 불법 이민자 입국은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국경 안보는 국가안보의 큰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서 미 영주권 알선 등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51세 한인 정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오랜 기간 심각한 사기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은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의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특히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무리를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스폰서를 제공할 만한 곳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립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이 차가운 저기압 영향으로 주말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봄 폭풍에 의한 차가운 저기압 영향으로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산간 지역은 최고 5인치의 비가 예보돼 진흙사태도 예상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1에서 2.5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침수나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애틀 동부 산간 지역의 한 도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고 일부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주행 중이던 차량이 멈춰서기도 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삽으로 눈을 퍼내는 등 많은 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그 지역은 화성에 온 것처럼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한 도시가 온통 붉게 변했습니다.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황사바람에 운행 중이던 차량까지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가시거리가 뚝 떨어지면서 실제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황사가 점령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과 공장 조업까지 중단됐습니다.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도 막혀버렸습니다.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풍을 타고 베이징을 덮쳤습니다. 어제 오전 한때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2배를 웃도는 10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등 10여 곳엔 황사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 다시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2024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이 높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오토쇼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뉴욕 국제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매년 뉴욕 국제오토쇼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여겨지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식이 개최되는데 올해는 한국차 브랜드들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 모델 아이오닉 5N으로 세계 올해의 퍼포먼스 자동차상을 받았고 기아는 플래그십 전기 SUV EV9으로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K브랜드의 위상은 전 시장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전 시장 곳곳에서 한국차 브랜드들의 배너를 볼 수 있었고
방문객들도 가장 많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플래그십 전기 SUV 모델 네오룬 컨셉트를 공개했는데 이상엽 현대차 그룹 글로벌 디자인 담당 부사장이 직접 전시장을 찾아 미국 기자들에게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오토쇼에서 상품성을 개선한 투싼과 산타크루즈를 공개했습니다. 차량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고 실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Both the Tucson and the Santa Cruz have a significant level of change on the interior design of the car. Both feature kind of a panoramic curved display layout with a 12-inch screen in the center and an optional 12-inch digital cluster to give the interior more modern, but all at the same time more open kind of overall feel to the interior design of the car. 기아는 이번 오토쇼에서 미국 시장 전용 판매 모델 K4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K4는 기존의 포르테 모델을 대체하게 됩니다. K4 is a replacement for our Forte, which here in 2024 is our second highest selling unit in the United States market. So candidly, we were a little nervous about a replacement because we know the Forte is so popular, but we think the K4 is really going to change again in a positive way the perception and the reputation of the Kia brand. 이번 오토쇼에서는 도요타와 렉서스, 스바루 등 일본차 브랜드는 물론 폭스바겐 등 유럽차 브랜드도 다수 참가했습니다. 전기차 모델에 대한 관심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시가 더 많아진 것이 이번 오토쇼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이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이번 오토쇼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자비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한때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며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y improper use of customer funds. 하지만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의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뱅크먼 프리드가 FTX의 고객 자금에 손을 대 자신이 세운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에 손실을 메웠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의 범죄로 FTX 고객과 주식 투자자들은 각각 80억 달러와 17억 달러를,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기관들은 13억 달러를 손해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뱅크먼 프리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높은 형량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아들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최대 50년 징역형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뱅크먼 프리드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뱅크먼 프리드가 받은 형량이 금융범죄자 가운데서도 가장 긴 편에 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백악관이 인공지능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게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며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의 내용은 물론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숨진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신장 질환이 생기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사실이 알려진 지난 25일, 제약사는 문제 제품의 일련 번호를 공표했습니다. 제품을 섭취해온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일일이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섭취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장 질환 등으로 입원한 사람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의 제품은 곡류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드는 붉은 누룩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알 수 없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을 뿐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2개 자치단체는 제조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은 건강식품과 술, 과자, 장류 등을 만드는 52개사에 붉은 누룩 원료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다시 원료가 유통된 경로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세계보건기구 WHO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성 식품으로 표기된 약 7,000개 제품 전체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